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 호남인의 진행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1970년대 석유 위기,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2000년대 말 국제 금융 위기 등 나라에 큰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 제조업계의 경쟁력으로 고비를 넘겨왔었는데요. 오늘 호남 호남인에서는 40년간 제조업계를 지키며 나라 경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인쇄 제조업계의 강자 강윤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윤성입니다. 또 어떤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계실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인쇄 제조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네. 박스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늘 접하게 되는 선물용 케이스, 네. 피자 박스나 예. 또 케이크 박스, 또 이렇게 쇼핑을 하고 담아가는 쇼핑백, 네. 뭐 이런 것들 주로 생산하고 그 외에 아주 가지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또 요즘에 뭐 택배 상자랄지 뭐 그렇습니다. 밀접하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요 몇 년간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세요. 특히 제조업, 부인난에 또 원자재값 상승에 너무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대표님 어떠셨어요? 네, 그나마 요즘에 좀 코로나가 네. 좀 잦아들어가지고 조금은 나아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그 글로벌 원자재 값이 네, 워낙에 네. 천정부지를 막 치솟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이런 단가에는 거의 반영을 못 시키다 보니까 수지 타산이 거의 안 맞아서 네. 조금은 어려움이 가중돼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또 꿋꿋하게 또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고향은 어디신가요, 대표님? 예, 저희 고향은 네.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강진. 예. 네. 제가 태어난 거는 칠양면 칠양면. 명줄이라는 아주 예. 한 작은 산골 마을인데요. 한 50호 정도 되는 이런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제가 강진하면 떠오르는 곳이 네. 다산초당 네. 그리고 또 청자문화축제도 유명하죠. 네. 그리고 또 먹거리로도 유명하고요. 음식이 또 맛있기로 소문난 고장이죠. 네. 네. 지금 보니까 뭐 가우도 이 다리도 연결해서 그렇게 돼 있고 다산초당이라든지 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정말 배울 것도 많고 우리가 정말 강진이라는 곳이 또 청자 도자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가마도 가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 지켜가고 발전시켜야 되는 곳 우리 강진. 예, 이렇게 유서 깊은 제가 고장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가출입니다. 시작부터 좀 셉니다. 네. 대표님이 가출을 하셨어요? 예, 조금 쑥스럽습니다만은 네. 제가 태어난 해는 1956년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시골 같은 그런 마을은 굉장히 힘들었던 때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이죠. 예, 그때는 엄청 힘들었었고 다들 정말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정말 어려운 그때였다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가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모님이 자식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사랑이 계셔가지고 저를 중학교에 또 보내주셨고 네. 예, 고등학교까지 갈 염두가 또 잘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어린 마음이지만은 그때 고등학교를 어떻게든지 가야 되겠다. 나중에 내 힘으로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처에 사시는 고모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가게에 점원으로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아, 그래서 학비를 직접 벌어서 예, 예. 고등학교 진학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네. 점원 생활하면서 약간 이제 돈이 모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광주로 올라와 가지고 네. 광주에서 야간 상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지금 세대 같이 뭐 알바 자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많지도 아니고 않고. 공장 같은 데 가서 잠깐 일을 해주고 조금 받아온 걸로 생활하고 또 학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가출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이제 다니면서 네. 공부를 했는데 예. 여름 방학이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친구가 제 자취방에 놀러 와서는 자기가 내일 서울을 간다. 네.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셈이 나가지고 그러면 친구한테 나도 따라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러자고 또 K 또 승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방학 때 예. 서울 가는 친구 따라서 그냥 예. 서울 가고 싶어서 예. 뭐 친구 따라서 네. 강남 간다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네. 자기는 내일 가니까 넌 내일 모레 서울에서 만나자. 예. 이렇게 주소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냥 무슨 마음을 잡수시고 가신 거예요, 서울을? 그냥 그때도- 놀러 가는 기분으로 예, 친구 예. 따라서. 예. 생각도 잘 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다니까 예. 방학동인가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예. 그러면은 나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많이 좀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행을 하게 됐었어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서 뭐 방학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데 예. 거기를 찾아갔더니 웬일인지 그 친구가 거기를 오지를 않은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다. 예. 그 형님 나한테 이렇게 했더니 안 왔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밖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로 가는 버스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작정 올라탔습니다. 그럼 처음에 서울로 가신 건 아니셨어요? 아니 거기가 나는 그게 서울인 줄 알았더니 예. 거기가 서울이 아니고 성남시였던 겁니다. 아, 그 주소지가. 예, 예. 그리고 서울 가던 버스를 무작정 타가지고 예.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다 내리시더라고요. 네, 종점이네요. 예, 그게 종점인 겁니다. 네. 종점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을지로가 있는 중부시장이었어요. 아유, 생면부지로 이게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저녁 때가 다 돼가가지고 네. 아주 고민이 태산인데 눈에 들어온 게 간판이 하나 들어오는데 직업 소개서라는 간판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무작정 얘기를 하고 나 취직 좀 시켜주세요. 여차저차해서 지금 여기를 왔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그렇게 하고 부탁을 했더니 학생은 안 된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학교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조금 기다려라. 예. 거기 들어간 게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발을 디딘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의 인쇄 공장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인쇄업과에 처음 인연을 맺으신 게 예. 친구 따라서 강남 강남 갔다가 갔다가 아니 되짚어서 집으로 가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서울이라는 곳이 예. 그때 당시에 저희 시골에 있던 사람들은 환상이었었어요. 서울 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때문이었는지 돌아갈 생각은 못하고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내가 사업으로 성공해서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 세상에. 그리고 못다운 공무는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나중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장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은 보통에 5, 6년씩 이상 하던 거를 저는 3년도 안 돼서 기술자 반열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집에다 연락도 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마음이 수검당이가 되셨을 텐데 어떻게 전화라도 하셨어야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제 자취방에 이렇게 오셨나 봐요. 아니, 당연하죠, 대표님. 오셔가지고 네. 어이 아들은 없고 살림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어머님은 그러셨다는 겁니다. 너무 이 녀석이 이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힘이 힘드니까, 드니까 예. 무슨 일을 잘못 생각하고 저질렀나 보다 하고 아마 대성통곡을 하고 그 살림을 쌓아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제가 연락도 안 드리고 이 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모님한테 못할 짓을 한 거죠. 아주 상처를 많이 드린 거죠. 정말 왜 그렇게 했는지 와서라도 연락이라도 했었다면 뭐 문제도 없었을 텐데 어린 마음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꼭 성공을 해서 보여드려야 된다. 이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좀 오래 살으셨으면은 이 성공했을 때 정말 잘해드리고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모셔다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다 하는 거를 정말 후회스럽게 혼자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도장 깨기입니다. 이거 첫 번째 가출에 두 번째는 지금 도장 깨기. 키워드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예. 도장 깨기라는 말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은 차근차근 이렇게 이뤄나간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네. 방송에서는 정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꼬마라고 그랬습니다. 네. 꼬마서부터 예. 시다, 그다음에 중간 기술자, 또 그다음에 기술자, 그다음에 저는 업무를 또 배웠고 영업을 배웠고 이제 사업까지를 이렇게 하게 됐다. 각 분야마다 도장 깨기를 그렇게 하셨군요. 해서 도장 깨기로. 네. 저는 이미 이제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해서 어쨌든 성공을 해야 되니까 기술은 이 정도 배우고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일을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배워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업무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때가 어떻게 됐냐면은 기술자 월급은 그때 당시로 13만 원 정도를 받았었어요. 네. 업무 직원으로 가면서 6만 5천 원으로 간 겁니다. 월급이 반타작이 됐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걸 배워가지고 사업으로 어쨌든 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 직원을 또 2년 정도를 열심히 했어요. 2년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 스스로도 업무는 됐다. 네. 영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이모님한테 제가 영업을 좀 배우게 영업부서로 옮겨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옮겨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영업을 하는 거는 밖에를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큰 회사도 다녀서 또 일감도 가져야 되고 또 견적도 내야 되고 네. 또 이렇게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영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좀 이제 촌티를 많이 벗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서울을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니까요. 그렇죠. 큰 회사들은 거의 돌아다니면서 네. 일감을 가져오고 또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또 유대도 갖고 또 많은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됐었어요. 그렇죠. 인맥도 넓히시고 뭐 사업에 필요한 삼박자를 다 갖추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또 사업체를 또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직원 2명하고 두 명으로. 저하고 네. 이 사무실 하나를 조금 해서 오픈을 해가지고 일을 받아서 다른 공장에 맡겨가지고 이걸 작업해서 납품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영업하면서 알았던 그 인연으로 네. 정말 일들을 많이 밀어주셨었어요. 네.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인연이 굉장히 소중한 예. 네, 자산이 됐네요. 예. 조그만 이제 생생회사고 이렇게 사무실밖에 없는 회사지만 그래도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제가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으면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조그만 거 가지고 했잖아요. 네. 조그만 업체다 보니까 자재를 사오고 그럴 때는 현금을 줬어야 돼요. 그렇게 굉장히 그래서 재정이 쪼들리게 되고 네. 저희가 납품한 거는 그때 당시에 보통 사에서는 납품하고 나서 말 정도의 청구를 넣으면은 석 달짜리 어음이라든지 그렇죠. 또 예. 심지어는 4달, 5달, 6달, 예. 6개월짜리 어음 뭐 이런 것까지는 흔히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음을 받아와서 또 이쪽에서는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원자재에서는 예.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늘 일은 많았어요. 예.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또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한 2년 정도를 겪었어요. 네. 그래도 어렵지만 버텨나가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도 생기고 예. 어려움도 거의 이제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나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네. 제가 생활비도 제대로 못 갖다 줬잖아요.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또 빠듯하셨을 예. 거 아니에요. 아이를 데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요. 네. 정말 굉장히 미안하고 예. 정말 그때에는 또 제 성격상 대놓고 여보 진짜 미안해. 네. 고생했어. 뭐 이런 얘기를 제대로 또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집사람한테 정말 그때 고생했고 그렇게 잘 견뎌준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지금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좋아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훈훈한 영상 편지까지 대표님의 너무 좋은데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사업도 안정되고 안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 가슴속에 항상 남아 있는 그 한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이렇게 돼서 학교를 그냥 졸업을 못 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게 너무 가슴에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라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영어 학원을 한 1년 이상 가까이 더 다녔었어요. 예. 1어도 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고 또 컴퓨터를 모르면은 젊은이들하고 안 되잖아요. 또 컴퓨터 학원도 그렇게 한 1년 가까이를 다녀서 내가 정규 학교에서 못했던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채워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늘 정규 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한 거 이거에는 늘 가슴속에 이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후회라고 한 거는 아마 그렇게 크게 많이 후회해 본 적은 없는데 저희 나이 또래 되는 분들도 대학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대학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정말 제법 있어요.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제대로 하고 최소한 대학까지는 다니고 할 수 있을 때 다 거쳐서 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요.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이렇게 좀 사실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그런 분을 일컬어서 키다리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제가 그런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까지는 되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이 기다린 아저씨가 지금 되고 계신 거죠? 예, 그렇다고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사업이 좀 안정되면서 네. 나름대로 좀 좋은 일에도 좀 해야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애들이 있는 그런 거 어려운 곳에 네. 무슨 날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가면은 또 트럭으로 뭐 선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실어다 주면서 누구라고 밝히지를 않고 아, 익명의 기부자가 예, 되셨군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었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정말 옛날 말대로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전파가 되게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 나에 동참을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런 단체에 가입을 많이 했어요. 국제 라이온스 클럽이라는 라이온스 라이온스 클럽에도 예. 가입을 하고 또 나중에는 장외 네. 활동도 하고 예.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후원금도 보내고 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돈이 있다고 다 기부하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 정말 힘들게 돈 벌면서 공부해 보셨잖아요. 예.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또 이런 분들한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돕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부라고 뭐 크게 말할 거는 아니지만 수시로 그다음에 겸양의 또, 말씀이시고요. 또 정기적으로 예. 이렇게 자주 예. 이렇게 해오고 현재도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의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와서 이 스튜디오가 그냥 훈훈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또 청년들을 돕고 계시기도 하고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시고 계시는데 청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청년분들이 구직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뭐 일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정말 머지않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만 잘 배워놓으면은 예. 굉장히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다. 저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게 시중에서 접하는 부분에 저희가 만들어서 이 납품한 제품들이 이렇게 포장이 잘 돼서 진열돼 있잖아요. 얼마나 뿌듯하고 그러시죠. 자긍심을 느끼니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제조업을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보시지 말고 저희 같은 업체에 눈높이를 조금 낮춰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AI 시대여도 네. 또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그 손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직난 또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호남인에서는 대한민국 제조업계의 든든한 옆군 강윤성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야 뭐 대단한 영광이죠. 제 부족한 능력이지만 그래도 우리 호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는 일 이런 게 있으면 늘 동참하고 싶고요. 예. 앞으로도 최대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다 호남을 부러워하는 이런 도시로 많이 발전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를 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또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또 연글게 한 우리 호남 어떤 문제로 기여할 길이 있으면은 저는 앞장서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